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십 년간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아버린 인간말종 서진환. 그자를 알고 계십니까? (2012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발목에 전자발찌를 찬 42세의 범죄자 서진환이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음란 동영상을 보던 서 씨는 날이 밝아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청테이프와 과도 그리고 청색 마스크 등을 챙기고 비아그라 2알을 먹은 뒤 집을 나서게 된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유는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기 위한 것. 그렇게 아침 9시 20분경 서진환은 범행 대상을 찾아 길을 헤매게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분주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중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던 37살의 지선 씨 역시 남편을 출근시킨 뒤 4살과 5살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때 지선 씨를 한참 동안 지켜본 서진환은 지선 씨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을 것이라 판단해 그대로 지선 씨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고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든 채 안방 문 뒤에 숨어서 지선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이런 상황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지선 씨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지선 씨를 기다렸던 서진환이 과도를 내밀며 지선 씨에게 몹쓸 짓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지선 씨의 저항이 심해서 마음대로 되질 않자 서진환은 급기야 지선 씨를 테이프로 묶고 바닥에 눕힌 뒤 더 이상 소리를 못 지르도록 얼굴에 무차별적으로 주먹질을 했다. 지선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해 보았으나 그럼에도 서 씨는 미쳐 날뛰는 짐승 마냥 지선 씨의 가슴 부위를 물어뜯어버리는 인간 이하의 짓까지 하게 된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 상황은 아래층에 사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를 이상하게 느낀 아랫집 주민은 곧바로 근처 치안센터에 신고하게 된다. 그 사이 지선 씨는 어떻게든 살아보려 현관문으로 도망쳐 보았으나 그 모습을 본 서 씨는 이제는 더 이상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 준비한 흉기로 지선 씨의 목을 4차례나 공격해버렸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지선 씨의 집 문을 열게 되는데 집안은 처참했다. 바닥에 누워있는 지선 씨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였고 과다출혈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태였으며 그 뒤에는 서진환이 서 있었다. 곧바로 지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서진환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아침 9시경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도 매우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 중 드러난 서 씨의 과거였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1969년 12월 전남 구례 출생인 서 씨는 10남매 중 6째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의 부친은 막노동 일을 전전하며 살아갔고 자녀들을 돌보기보다 음주와 도박에 빠져 지냈으며 어머니가 풀빵 장사를 하여 생계를 꾸려갔다. 방치 상태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서 씨의 초등학교 성적이 좋을 리는 없었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독 성에 관심이 많았던 서 씨는 초등학교 시절 옆집 사는 또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몹쓸 짓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틀려먹었던 서 씨는 중학교에 진학하자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엇나가게 되는데 서진환은 중학교 시절 동네에 사는 2살 연상과 처음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후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가출도 잦았으며 돈을 훔치기를 반복해 경찰서 등에도 자주 들락거렸지만 이때 서 씨를 혼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서 씨는 서울로 상경해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지만 이후에도 서 씨의 버러지 같은 삶은 계속되었다.
17의 서씨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매월 10차례 이상 사창가에 가서 번 돈을 탕진했고, 이후 친구를 따라 부산 주방용기 공장에서 일할 때에도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을 다니며 이른바 원나잇을 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음주와 자신의 성욕을 푸는 데만 미쳐 지낸 그는 20살이 되던 1989년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지만 이때도 서씨의 삶은 여전했다.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1990년 서씨는 선배의 아내인 20대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고 2년간의 형기를 마친 1992년 서씨는 고향 구례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는 듯 했으나 출소 1년 만인 1993년 강도상해죄를 벌이다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렇게 2번이나 옥살이를 했으니 정신을 차릴 법도 했으나 서씨는 1997년 또다시 고향 마을에 사는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다 붙잡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2002년 출소한 서씨는 서울 면목동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한동안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2004년 4월 또다시 면목동에 거주하는 여성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고 몹쓸 짓을 해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고 2011년 출소하게 된다. 지선씨 사건 당시 42세였던 서진환은 이렇듯 자신의 인생 중 20년 가까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옥살이를 했으나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2012년 8월 평범하게 살아가던 지선씨를 숨지게 해버린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선씨 사건 9일 전에도 그자는 30대 여성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었다. 인간 말종이었던 서진환,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극히 대담하고 잔혹하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는 말과 함께 서씨의 범죄 전략과 범행 수법, 내용, 책임 전가 태도,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형은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극형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서진환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도 옥살이 중에 있다.